북한이 밝힌 장성택의 죄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전복 음모 행위입니다. 장성택이 쿠데타로 김정은을 몰아내고 스스로 최고 권좌에 앉으려 했다는 건데요. 네, 실제로 장성택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 북한학과 고요한 교수 그리고 북한 국가과학원 연구사 출신인 북한 자유연맹의 김주성 이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성택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를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서 사형까지 처했다. 그렇다면 과연 장성택이 쿠데타를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택 스스로 북한이 어떤 통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네. 군에 대한 이중 삼중의 어떤 견제와 통제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군을 동원한 쿠데타의 가능성은 사실상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목으로 열거한 내용들은 그래서 보면 쿠데타라는 것은 일시에 기습을 가해서 권력을 빼앗는 것인데요. 지금 북한이 밝힌 그 제목이나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 2단계로 돼 있어요. 하나는 지금 북한 경제를 나쁘게 만들어서 인민들의 불만을 높인 다음에 내각 총리가 된 다음 능력을 발휘해서 주민과 군대의 지지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제 김정은을 몰아내고 집권한다는 그런 것 자체가 쿠데타가 어렵다는 걸 장성택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민과 군의 지지를 받아서 자기가 심어놓은 이제 그 군부의 여러 세력들을 동원해서 이제 김정은 몰아내고 장성택이 집권한다 이런 시나리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장성택 일파를 숙청하기 위한 시나리오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미리 싹을 자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쿠데타 시나리오 이제 크게 2단계로 볼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경제 장악을 해서 이제 민심을 이제 혼란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들어 있는데 보면은 내각 총리를 꿈꾼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내각 총리가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는 자리인가요? 일단은 북한에서 내각 총리 하게 되면은 뭐든 막 경제 부문이나 공업 부문, 그러니까 북한 자체 내에서 생산 수단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내각에서 다 관할을 하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지하 자원 채굴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일종의 지금 중국과의 그 외화벌이라고 해서 외화를 빨아들이는 뭐 지하 자원도 많이 팔아먹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미 전에 진행이 됐던 과정이거든요. 내각이라는 것은 일전에 그 김일성 시대하고 달리 김정일 시대에 와서 김정일은 내각에 대한 일체 업무를 다 버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김일성이 때처럼 모든 거를 쥐고 이렇게 이끌고 나갈 그런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터졌을 때 그래서 이미 전에 박봉주도 한번 떨어졌던 일이 있었던 것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국방위원회를 쥐고 있으면서 뒤에서 관망을 하면서 내각 사업은 다른 사람한테 했다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책임을 뒤집어지고. 근데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막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뭐 장성택이 뭐 숙청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가설들도 많이 세워지고 여기에서 뭐가 하나 진실이다 이렇게 찝어보기는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제 관심은 그 형이죠. 김정남. 김정남한테 모아지고 있는데요. 장성택이 그동안 김정남을 보호해왔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정남이 중국의 보호 아래 있다 아니면 중국을 벗어나서 제3국으로 갔다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북한이 실제로 앞으로 김정남을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택과 김정남은 다릅니다. 물론 이제 장성택이 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혈통이라는 백두 혈통이라든가 주체 혈통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 다른 혈통이 왕위를 계승할 수 없으니까 수령을 계승할 수 없으니까 장성택이 그 김정남을 데려다가 앉히고 자기가 실권 행사한다 이런 얘기들도 가끔 있었는데요. 김정남은 오래 전부터 이미 그 격가지로 자기 세력이 이 북한 권력 내부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장성택이 건재하면 장성택이 이제 더 받쳐주면 김정남이 힘을 쓸 수 있지만 김정남 자체가 북한 내부에 자기와 관련된 세력을 갖고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구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또 권력의 핵심 안에도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김정남과 김정철, 지금 김정은 사이에도 만난 적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는 정도로 그 분리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제 상징성, 김정일의 장남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그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예. 장남이긴 하더라도, 장남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그 우리가 수령 체제의 승계라는 차원에서 보면 장남이 이제 적통이다 이런 관점에서 또 이제 그 중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김정남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김정남은 이미 이 북한 권력 그 과정에서 격가지로 그 벗어난 인물이다. 근데 굳이 이 그 다른 뭐 야심을 보인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이 장성택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미 권력에서 좀 멀어져 있는 상태에다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성택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이제 김정남은 뭐 망명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 자기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든가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아마 이제 그가 중국에 있다거나 그러면 아마 중국 당국이 특별히 이 신변과 관련한 보호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 예. 그러지 않고 이제 떠돌면서 그 김정은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하거나 뭐 예. 움직임을 보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제거할 가능성이 있지만 예. 그렇지 않고 예. 조용히 이제 묻어서 지낼 경우는 예. 그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지금 장성택 채용과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에 가장 그 잔혹한 정권이라고 하는 예. 그런 대외 나쁜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 외부에 있는 그 테러를 할 경우는 예. 그건 결국은 테러 국가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자국민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 영토에서 테러를 통한 어떤 살해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저지르는 그런 행위라고 한다면 그 테러 국가로서의 이미지라든가 그 재지정될 수도 있는 예. 그런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측으로는 장성택과는 좀 다르다. 네. 예, 예. 김정남 그리고 네. 김한솔의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점쳐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제가 또 보면 또 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또 다른 각도에서 이런 소리도 있었죠. 김정남이라는 존재 자체가 물론 교과서에 섞여 있지만은 지금까지 행보를 보게 되면은 그 역시 그 보통 인물은 아니거든요. 제가 듣기는 김정남이가 해외에 있으면서 예. 김정은의 비자금 또는 뭐 무기나 뭐 슈퍼노트나 그런 걸 통해서 파는 막 군거지기라는 예, 예. 이야기도 예. 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자체도 지금 제가 알기에도 북경에 김정남의 별장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관조까지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예. 마카오에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뭔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김정남이도 역시 배제 못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김한솔이고 SNS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예, 반응도 예. 보였었고 예. 보통 그런 걸 보고도 북한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뭐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김정남이도 이번 장성택 숙청과 연이어서 예. 뭔가 일종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밖으로는 이제 김정남 거치가 이제 관심이었고요.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제 숙청 사업이 계속되지 않을까. 네. 장성택의 사람들에 대한 숙청 사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일단은 뭐 황장엽 선생님이 그 이미 전에 오셨을 때도 상당수 많은 그 피해를 봤는데요. 이번에도 아마 만만치 않겠죠. 장성택이가 또 일단 직함만 해도 한 8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쪽 부문에 뭐 북한식으로 이게 뭐 분석을 한다면은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겠죠. 예. 뭐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국경 일대 뭐 심지어 그 뭐 어느 여단의 정치부장이라는 사람이 또 뭐 이렇게 뭐 용달아 뭐 이렇게 뭐 잡혀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뭐 들려고 하거든요. 권력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뭐 추천을 했거나 가까운 사람이 수천 명에 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북한 그렇죠. 사회에서는. 예. 네. 근데 장성택이 처음에 체포되는 장면이 공개됐을 때만 해도 뭐 재판을 거쳐서 몇 달 동안 있다가 뭐 처형이 될 수도 있고 설마 처형을 할까? 뭐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과 나흘 뒤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북한이 결정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것은 이제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라고 하는 북한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 네. 이른바 이제 쿠데타 음모를 벌린 대역죄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전원의
정치국 확대의 그 장면 그 자체를 예. 보여주고 체포되는 장면을 보여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정치적 생명 끝이 났었고 예. 이후에 이제 신속하게 그 군사재판 형태로 예. 이제 처형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제 그것은 장승택을 살려둘 경우에 어쨌든 지속적으로 화근이 될 수도 있다. 뭐 다른 세력들이 규합하거나 또 정권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그 다시 구명을 위한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등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정리한 것 같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김정일 2주기를 앞두고 정리할 것은 하고 2주기 이후에 이제 김정은 체제를 좀 더 공식화하고 공고화하겠다. 뭐 그런 의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권력 실세가 이렇게 사형이 이제 집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 전에 이렇게 모습이 공개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뭐 전대미문이죠. 네. 북한으로서는. 그러면 김정은 체제가 지금 좀 불안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장성택이를 뭐 숙청했을 수도 있고 공고화하기 위해서 또 숙청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답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속전속결로 끝난 것 자체가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동기가 있을 걸로 저도 추측은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언론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에게도 이렇게 알린 이래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볼 때 장성택이를 이제처럼 빨리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뭐 레하면 간단하게 뭐 반군사적인 그런 쿠데타라든가 그런 요소보다도 그 연동해 가지고 밖으로 도망치는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또 많지 않을까 그런 것도 불안을 느꼈기 때문에 또는 한편으로는 또 우리 체제는 이만큼 공고해졌기 때문에 이만큼 민주의 칼을 든다 뭐 아니면 독재의 칼을 쓴다 이런 걸 주민들에게 암시하기 위한 일종의 국내의 그 안정화를 위한 그런 뉘앙스도 섞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번 처형을 계기로 지금 김정은식의 공포 정치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 초기에 이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는 대단히 인민 친화적인 그리고 대중 선동가적인 그런 김정일과 다른 통치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 주민과 접촉을 늘리고 인민 생활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고 놀이시설 같은 데도 많이 방문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 그 장승택 숙청을 계기로 해서 이제 공포 정치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공포 정치를 통해서 일정한 권력이 공고화되면 다시 이제 광폭 정치라고 하는 그 인덕 정치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정리할 인물들은 숙청을 하되 이제 그 옆에 뭐 그 곁다리로 이렇게 걸쳐 있었거나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조했던 세력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한때 잘못을 뉘우치면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광폭 정치, 인덕 정치를 내세우고 다시 이제 그 대통합적인 그런 통치 행보를 보이려고 노력할 겁니다. 처형까지 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추측도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북한의 내부 동향 하나하나 이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부인 이설주가 최근에 이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 처형된 장성택과의 연관설도 추측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종합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보면은 그 외신들에서는 뭐 일단 인터넷에도 떴지 않습니까? 뭐 이게 뭐 음란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이게 합성 사진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보면은 제가 볼 때 이게 김경희 자체도 지금 행보를 감췄다고 할까 이게 장성해 있는 상황이고 일제 리설주 자체도 똑같다고 보이거든요. 장성택과 뭔가 연관이 있었다는 거는 이미 전에 그런 사적인 그런 연관보다도 이설주가 그런 모란봉 또는 우나스 악단을 관할을 했고 또 뭐 이게 소개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이설주를 지금 겉으로 내세우기에는 뭔가 그 지금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그런 행동과는 좀 뭔가 약간 좀 이게 성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감춰 놓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김경희와 이설주가 17일 김정일 사망 2주기 기념식에는 참석을 할까요? 일단 저도 그건 딱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만
보기 어렵지만 예측은 힘든데요. 만약에 참석을 안 한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이상하겠죠. 일단은. 네.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내부가 불안정하니까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추가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적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도 굉장히 대비책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부분은 뭐 늘 이제 있을 수 있는 변수니까 예. 아주 작은 변수라도 늘 이제 그건 뭐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김일성 사후, 네. 김정일 사후 그럴 때도 뭐 대단히 우리가 경계하고 뭐 도발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지금 북한은 내부 문제에 지금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부 문제가 수습이 안 돼서 자체적으로 그 세력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고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졌을 때 어떤 도발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현 상태에서 당장 도발 가능성은 지금 무슨 내부 문제가 더 심각하니까요. 거기에 아마 전념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모든 그 경제 문제의 책임을 장성택한테 이제 뒤집어 씌워서 숙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체제가 그만큼 부담을 갖는 거죠. 숙청 이후에 인민생활 향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주민들의 불만은 역시 그 장성택을 숙청한 너희들도 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불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위기를 조성해서 불만을 밖으로 돌릴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당장보다는 향후에 이제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이 위기를 수습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위기 수위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이 조절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당장은 지금 대내 문제로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남북 관계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저도 거의 같은 수준인데요. 근데는 결코 이게 꼭 마음을 놓을 필요는 없겠죠. 언제 뭐 현재 또 12월 1일부터는 뭐 해마다 관례적으로 북한도 그 군사훈련을, 동기훈련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전에 그런 그 조짐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경제가 어려운 게 곳곳에 배어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책임을 다 장성택에게 돌리고. 어느 정도나 심각합니까? 북한 경제? 현재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쪽에 오시는 분이라든가 새로 오신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실직국에서 사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가끔 연락이 오거나 하게 되면은 상당수 보면은 고난의 행군 시기까지의 그런 수위까지 간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방면에 또 있고 국가국이 있고 평양을 빼면 뭐 그다음에 또 황해도나고 평안도 곡창지대 같은 건 또 의외로 또 농사가 잘 돼가지고 뭐 그런 말도 돌고 있는데요. 뭐 딱히 어느 정도까지 나빠졌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줬던 부족점이라든가 결함들을 이번에 장성택 숙청 사업을 통해 가지고 북한은 리셋을 한 셈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재부팅을 해서 나가냐 이걸 좀 관망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태 북한 내부 동향 하나하나에 관심이 쏠리고요. 앞으로 남북 관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 그리고 북한 자유연맹의 김주성 이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